네, 안녕하세요. 내 남자친구들 반디심리연구소의 형아쌤입니다. 네, 오늘도 월간 형아쌤으로 돌아왔습니다. 월간 형아쌤 10월달 주제는 그 힐링과 위로가 당신에게 독이다 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목만 듣고는 이게 뭔 내용이지? 하면서 감이 잘 안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전 시청자도 좀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8월달 월간 형아쌤을 재밌게 들었다면 또는 9월달 월간 형아쌤에 공감하셨다면 이번 10월 월간 형아쌤은 여러분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네, 영표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이번 내용은요. 부제를 먼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모두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아무에게도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 문학 시간에 배웠던 공감각적 표현 같은 거죠. 네, 모두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인데 왜 아무한테도 위로가 될 수 없느냐? 이게 무슨 반어법이냐? 뭐 최고의 대화는 침묵이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뭐 이런 뜻인가? 막 할 수 있겠는데요. 되게 그 책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요즘은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말이나 아니면은 힐링에 필요한 말들이나. 하지만 이 달달하고 듣기 좋은 이 말들이 과연 나에게 약인지 독인지 이거를 가려들을 수 있도록 그 뭐 가림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명언집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명언집뿐만 아니고 요즘은 위로집들이 많은 것 같아. 특히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 힐링 이러한 주제들로 많이 구하고 있기도 하고 필요로 하고 있기도 한데, 자, 중요한 거는요. 달달하고 따뜻하다고 해서 무조건 취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역시도 가림막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선을 가지셔야 돼요. 자,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긴 할 거지만 듣다 보면은 어쩌면 소름이 돋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제 반디 심리연구소 채널의 영상을 어떤 걸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뭐 이 월간 형아쌤만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반디 클래스를 보실 수도, 매운맛을 보실 수도, 뭐 3교시 심리 영역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브이로그까지 같이 보실 수도 있겠는데, 자, 이 반디 심리 연구소를 제가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열면서 이것만큼은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나름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건 떡상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팔지는 않겠다. 이거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돈미새처럼 보이는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돈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예. 뭐 어떤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어떤 돈을 받아야 된다 한다면 저는 그 돈 안 받는다 주의거든요. 한 1억, 2억이어도 안 받을 것 같아. 예.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리액션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 리액션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거다면 너무 괜찮은데 어떤 엽기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지금 도네를 해주시는 분들 슈퍼챗을 해주시는 분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 아, 그거는 안 하려고요. 예. 또 떡상을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잖아요. 특히 뭐 연애 관련되어 있는 막 꿀팁, 그래서 막 이런 남자 절대 만나지 마세요. 막 이런 주제로 얘기한다거나 또는 자 뭐 어떤 막 탑3, 탑5 음악 등등 정말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한번 볼만한데 하는 스낵 컨텐츠들 있잖아요. 또 제가 물론은 다루기는 합니다만 주로 성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다루면은 조회수 그거 엄청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저 그거 싫거든요. 이 채널이 그냥 성만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채널로 정체성이 되는 거 너무 싫어서 저 최근에는 결국엔 그거 비공개 처리는 안 하고 그냥 그거 수익 창출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성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 높은 거.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막 되게 일반화시키거나 유형화시키거나 등등. 예, 썸네일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막 이렇게 딱 저 한 명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막 여기에 이렇게 딱 써져 있고 이런 거. 자, 그런 스낵 컨텐츠들은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소개하는 그런 식의 한 번씩 다루는 것들은 저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내 마인드에서 떡상에 대한 타협보다는 정말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가 유익하냐, 그러니까 저한테 납득이 되었을 때만 하자라고 제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떡상이 될까요? 제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왜 떡상이 될까요? 이걸 보면 분명 그것들을 취급하는 사람들, 그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분들의 요구나 이런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 이런 스낵 컨텐츠들이 마구마구 범람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분명 스낵이에요. 몸에 안 좋은 과자예요. 근데 이게 몸에 좋다고 뻥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 몸에 좋은 것들을 당신도 알아야 된다 하면서 그걸로 어떻게 수익 창출을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자, 저는 그러한 흐름을 거스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디심리연구소의 정체성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유기농 심리학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라고는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다. 하지만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스낵 컨텐츠란 말이에요. 자, 해서 이 스낵 컨텐츠를 너무 유기농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너무 스낵을 해버리면 거기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적절한 중간선을 찾자라는 마인드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 채널에서 무조건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건 재미다, 개그다, 풍자다, 해학이다,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의미예요. 의미. 어떤 좀 공익적인 의미가 있느냐, 심리학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느냐, 그게 보는 내담자 친구들에게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인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심리학, 특히 힐링과 위로와 관련되어 있는 이 대중심리학이 가질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방금 이 시대의 흐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요. 스낵 컨텐츠가 잘 팔린다는 이유로 이 스낵의 의미를 변질시키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어떤 면에서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냐면요. 자,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스낵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스낵만 있는 사람은요, 스낵만을 본 사람은요, 이 스낵이 담고 있는 원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스낵을 봤기 때문에 스낵을 위한 스낵이 또 생겨요. 또 이 스낵을 위한 스낵이 생겨요. 하다 보면은 되게 안 좋게 변질이 돼요. 그 결과 굉장히 흉측하고 몸에 좋지 않은 스낵이 등장이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 원하시는 예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맛을 너무 좋아한다, 이런 뭐 밈이나 이런 게 생기고 하면서 불닭볶음면이라는 게 생겼던 때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 불닭볶음면 처음 만들 때 비화 아세요? 안 팔릴 줄 알았대요. 별로. 그냥 정말 매니아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상품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불닭볶음면 진짜 많이 팔잖아요. 안 먹어본 사람 없을걸?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중에 불닭볶음면 많이 먹었을걸요? 자, 매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매운 거를 선물해 주겠다, 그리고 그거를 꽤나 자극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라는 게 이 불닭볶음면의 첫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자, 매운맛이 유행하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핵 불닭볶음면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지간한 매운 거 잘 먹는 사람도 못 먹는 정말 매운 것들이에요. 이제 막 인터넷에서 막 그 스트리밍 방송으로 막 찍고 막 리뷰하고 이러면서 지상 최대의 매운맛을 찾는다, 이런 것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근데 이 핵 불닭볶음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말 미친 매운맛 컨텐츠들이 범람하기 시작해요. 무슨 원칩? 진짜 그냥 제정신으로 못 먹고 막 먹고 나면은 막 그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헥헥거리는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정도 매운 거를 먹어야 이야 재밌다 라면서 그거를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불닭볶음면 먹방 할게요 라고 하면서 뭔가를 내봐요. 사람들이 보겠어? 안 본단 말이에요. 점점 스낵의 단점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걸로 가고 자극적인 걸로 가고 자극적인 걸로 가야 돼요.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계속 더 하다 보면은요, 원래 여기 안에 들어있었던 어떤 본질적인 의미 이런 게 퇴색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현재 대중심리학으로 있는 위로와 힐링도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저 정말 끔찍한 장면을 하나 봤던 게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어.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힐링 아니면 뭐 위로 이런 것들 뭐가 있나요? 넌 너의 삶을 살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자, 저는 심리극을 하는 사람이고, 심리극을 하다 보면은 그 심리극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막 연수도 받고 집단 상담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한 1박 2일, 2박 3일 이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 심리극의 어떤 일정한 흐름, 패턴 이런 것들에 적당히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자, 심리극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막 앞에 상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고 막 내담자가 막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어. 다 그러진 않죠. 몇몇 사람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면 이렇게 졸고 있어. 자,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피곤하고 집중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것도 집단에서의 역동이니까. 자, 근데 제가 끔찍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자, 심리극에서는 그 집단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보조자, 그러니까 내 주변의 그 핵심적인 인물을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핵심적인 인물로 부탁을 왔어요. 자, 엄마의 역할이었다고 해봐요. 자, 엄마의 역할로 이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은 아까까지 이렇게 막 졸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렸어.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나왔어. 막 내 남자가 울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내담자를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아이고 그래, 너는 뭘 해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해. 이제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왜 다른 사람들 얘기 듣지 마. 이런 얘기들을 그냥 정말 기계가 면발 뽑아내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내담자한테 그런 마음을 느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절대 아닐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내담자가 심리극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조차 모를 텐데. 자, 이 위로와 힐링에 영혼이 있나요? 그렇다면 영혼이 없는 위로와 힐링을 그냥 이런 말들이 사람들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아무런 머릿속에 생각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기계처럼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겠죠. 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끼는 유대라는 건 말 이상의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위로와 힐링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일 것만은 아니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다라는 동기부여는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동기부여가 됐을 테니 이제 목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8월 월간 형아쌤을 들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계단 오르듯 심리학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것들이 있죠.
네, 그 내용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 탓, 남 탓 중에 남 탓에 대한 이야기를 더 세부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계단 오르드 심리학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물론 그 짧게 핵심만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8월 월간 영화쌤을 보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네, 괜찮을 겁니다. 네, 물론 이거 끝난 다음에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거나 강의 구매를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요. 아, 근데, 네. 8월 월간 형아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이번에 하기 때문에요. 네, 깜짝 발표. 네, 8월 월간 형아쌤 11월 첫째 주까지 무료로 다시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8월 월간 형아쌤 보지 못하신 분이라고 하면요, 이 시기 맞춰가지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 탓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이거는 뭐 2번부터 7번까지 쭉 지나가면서 예, 아주 스무스하게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예, 따로 얘기하진 않을게요. 아, 네, 이엘님 어서오세요. 네, 수박돌이님도 지금 못 보셨구나. 네, 다시 네, 전체 공개될 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강의는요, 진짜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음모론이에요. 다소 음모론에 가까울 거예요. 물론 이거를 보충하는 레퍼런스가 있고 자료가 있기는 할 거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공인되어 있는 지식이라기보단 제가 봤더니 아 이런 거 같다는 저의 통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음모론으로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그 외국 심리학 저널도 번역을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외국 심리학 저널 번역을 하다 보면은 그 시대 때 동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동향이 그 미국에서는 1년에서 2년 정도 전에 이미 한번 물결을 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미리 물결을 본 다음에 지금 한국 거를 보니까 되게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 아마 제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더 커지고 할 겁니다.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 지금 이 스트리밍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이 계시다고 하면요, 오늘 이 주제를 바탕으로 내용 석사 논문 준비하시면 돼요. 교수님이 정말 좋아할걸요? 아마 한국에서도 이게 메인 동향이 될 거니까. 자, 남 탓 단계에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투 트랙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내 탓부터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 탓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